태영호 의원의 방에 있는 직원들이 비서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만 한 서너 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좌관 비서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녹취록도 거기서 하나가 아닐 것이냐. 뭐 저는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그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그 회계 처리라든가 직원을 선발할 때 자꾸 이렇게 절차를 좀 모르고 하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좀 무리를 많이 빚어서 당 사무처에서도 여러 차례 이게 경고, 주의를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언젠가는 사고를 한번 칠 것이다. 특히 회계 처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좀 임의로 하시나 봐요. 후원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터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만간 더 큰 거 터질 수 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강남갑이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사실 강남갑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남갑에 한동훈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영호 의원이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예. 자, 한판 승부의 히트 상품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김규환 논술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구용의 논술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두 분의 패션이 아주 그 새로운 변화를 느끼게 하는 두 분의 패션을 아니, 또 뭐- 마저 보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그런가요? 근데 저 의상이 의원의 협찬. 패션은 뭐 구태의원 하고요. 근데 작가님이 오자마자 김기현 공격하시네요. 논설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그 평소에 사석에서는 예. 본인이 훨씬 과감하게 입고 다니는데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여기서는 너무 얌전하게 입고 있어요. 지금 이 복장도 사실 저 되게 얌전하신 거 핸드폰에 아닙니까? 저 사진이 있거든요. 잔뜩 담가시고. 카톡 본인이 보셨어요? 지금 카톡 노란 프로필. 바지 비니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복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뭐 패션 얘기를 하시는데 예. 한판 승부가 계속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는 건 좋은데 예.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왜 불편하세요?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나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몰랐다고 이러신 거. 심지어 제가 예. 저번 주에 태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태국에? 방콕에서도 한판 승부를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아는 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한판 승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죠? 그 진중권하고 같이 나온 사람 이러신 거예요. 그렇군요. 이 그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여행 한번 가셔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화제 코너 한판 내보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면 예. 이제 4월에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 다사다난하고 네. 이제 김기현 대표는 어느새 사라졌다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자,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민의힘 현재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언론에 나지 않은 뭐 뒷얘기를 주로 이제 전해야 되니까 예, 저는 취재하신 거. 예. 이제 최고위원들이 지금 그 5분이 계신데 네네. 선출직으로 그렇죠. 뽑히신 분들 그분들이 다 제 역할을 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가 위태롭다. 그리고 최약체 지도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최약체 있어요. 지도부다 역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인데 예. 그분도 뭐 다이어트 이런 때문에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원하고 젊다 보니까 예. 언론에서 발언을 잘 안 써줘요. 그러니까 무게가 잘 안 실리고 장해찬 최고위원도 좀 청년 최고위원이라 하지만 이게 무게가 잘 안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주목을 못 받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어떤 분위기죠? 김기현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대요. 아하. 그래서 그 중에 최고위원 한 분이 저한테 살짝 부탁을 했어요. 네. 방송에서 한판 승부에서 김기현 대표님 말씀 좀 줄여주세요.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부탁하셨죠? 아니에요.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방송 못합니다. 아니랍니다. 예, 조수진 최고위원 그러면은 아니시라는데. 두 분 다 말씀이 많으신데 대통령 만나면 누가 더 얘기를 많이 하나요? 아이고 앞에서 글쎄 그래도 대통령한테 좀 그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아니 59분 대통령님을 지금 무슨 말씀을 공무회의 하면 1시간 중에 50분 혼자 말씀하신다고 지금 성우의 비서관 회의군요. 예.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세게 나오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최영호 최고위원 지금 이진복 수석과 예. 본인 얘기했다. 네. 어떤 이제 일본 문제 관련해서도 강하게 최고위원들 발언해야지 이게 정부를 힘을 주는 한 사람 없다 해갖고 이제 그 말 듣고 공천까지 연계된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뭐 보정한 공천 얘기가 얘기인데. 나와서 얘기인데 예. 사실 여의도에서는 이미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뭐 4.3 발언으로 또 태영호 최고위원도 4.3 발언으로 이 말 이후에 어떤 기류가 형성됐냐면 아하.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아.
당내에서는 이미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태영호 최고위원 다음번 공천이 어렵게 됐다. 아.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요. 아하. 사실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이제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음. 아마 그 양두구육 발언은 이준석 대표가 한 당원권 정지. 1년인가 받았고 김성원 의원인가 그 수해 현장에서 3개월. 비 좀 더 왔으면 좋겠어 하는데 뭐 6개월인가 3개월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 발언의 수위보다는 좀 약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되죠. 음. 태영호 최고위원도 사실은 열심히 최고 당내 경선에 최고위원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그 재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 그 녹취록도 뭐 어제 예. 공개가 됐지만 태영호 최고위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실은 여의도에서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이제 여의도 생활을 좀 하셨으니까 잘 아시는데 예. 여야의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아하. 항상 어느 국회 때나 있어요. 예. 깊이 5인방 의원들이 항상 여야에 5명씩은 있어요. 그 방에 가면 안 된다. 그 방에 가면 고생한다. 그리고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 태영호 최고위원 중에 9분, 그 5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탑 태영호 파이브.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갔다 그건 잘 모르죠.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인격 모독이 되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팩트는 자주 바뀐다. 그 태영호 최고위원 의원의 방에 있는 직원들이 비서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마다 한 서너 명이 바뀐 걸로 알고 보좌관 있거든요. 비서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녹취록도 그중에 거기서 하나가 아닐 것이냐. 뭐 저는 확인한 건 아니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그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예. 그 회계처리라든가 아하. 직원을 선발할 때 아하. 자꾸 이렇게 절차를 좀 모르고 하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좀 무리를 많이 빚어서 당 사무처에서도 여러 차례 이게 경고 주의를 당부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언젠가는 사고를 한번 칠 것이다. 특히 회계 처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좀 임의로 하시나 봐요. 아하. 후원금 문제라든가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터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은. 다른 언론은 안 나오는 얘기네요. 제가 안 나오는 얘기 하려고 나오지 나오는 얘기만 안 나오죠 방송을. 근데 회계 문제는 사실 알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처리 문제. 실패하기 어려운 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것만 계속 해왔던 사람을 전담 고용을 직원이 하거든요. 있죠. 그리고 보좌관까지 해서 검증을 하면 의원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은 엉뚱한 처리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직원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자꾸 그만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야의 기피 의원 5인방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죠. 그죠? 관련 없는 다른 분들까지 네 공개할 수는 명도 없는데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방송 때 할게요. 마지막 네. 마지막. 근데 이분이 태영호 의원 방도 굉장히 기피하는 그 보좌관들이 방 중에 그러니까 하나예요. 실제 벌써 2년 뭐 한 반쯤 지났는데 30명씩 교체한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한 방에 한 7명? 9명이 9명까지 있는데 있는데 9명을 4년 동안 같이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중에서 일부는 또 뭐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교체 의원들이 조금 발생하긴 하지만 한 의원실에서 30명 교체한 지는 잘 없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예, 예. 비슷한 얘기인데 예. 태영호 의원이 좀 다른 일을 많이 시킨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그 본연의 일을 안 하고 맞아. 유튜브는 의정 활동이라서 뭐 아니 그게 포함시켜서 뭐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약간 이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태영호 의원이 예, 그 돈을 번다는 일이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돈을 번다는 일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하지 않고 저도 뭐 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후원금? 얘기 들어가는 말에 예, 그런 일에 자꾸 이제 그 다른 일에 이렇게 동원이 되고 아하. 일을 하다 보니까 아하. 직원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아하. 자주 나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더라고요. 빅데이터가 막 돈에 관련된 게 한 분은 회계장부, 한 분은 돈을 벌려고 한다. 이거 다 좀 힘들어한다. 회계 처리는 좀 점잖은 표현이죠. 예. 그럼 조만간 더 큰 거 터질 수 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예. 모르겠는데 예. 다만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강남갑이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사실 강남갑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시는 사는 곳. 곳이잖아요. 예, 거기 그러네요. 출마할 것이라 해서 한동훈 장관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워낙 그 주목을 받으니까 예. 재선할 것인가 좀 피해서 다른 지역을 출마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송파 얘기를 좀 살짝 하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무리를 좀 빚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남갑에 한동훈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는 있을 카드가 아니냐라는 아. 얘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영호 아하. 의원이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그런 그렇군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적으로 전혀 얘기 안 하셨고 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어요. 네. 여의도는 지금 총선 없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선거의 시효만 나와도 네. 뭐야 어디 누구 한대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지금 사실 정치부 기자들이 사실 좀 기사 쓸 게 별로 없어요. 아. 하한기처럼 하한기 네, 농번기 전당대회도 없고 뭐 없잖아요. 아. 근데 사실 여의도에서 지금 가장 지금 그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수기 비수기잖아요. 정치 예, 비수기인데 낙하산 투하 중이에요. 낙하산 낙하산이라는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보통 새로운 일자리가 예. 한 3천 개가 창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 개까지 끼면 하면 10,000개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분이 500명도 안 돼요. 1년에 100명도 임명을 못 하거든요. 어허. 그러면 그 나머지 그 3,000명, 7,000명을 누가 임명할까요? 측근이나 핵심 실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실세는 누굽니까? 윤핵관. 윤핵관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 했었죠. 네. 장제원 총괄실장이었죠.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지만 예. 그 후보 캠프 때는 조직본부장이었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낙하산을 반드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외국에서도 있는 거,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캠코더라 그래서 뭐 캠프 또 더불어민주당 코드 인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나는 사장 같은 거 임명 안 하고 감사 같은 거 안 보내고 나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낙하산이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지금 공기업이 정부 알리오에 그 등록된 공기업이 한 370개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임원과 기관장이 한 3,000명이 조금 넘어요. 3,080명 정도 될 겁니다. 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겠죠. 이걸 다 몰아내고 지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다 접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치권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전문성이 있고 관련 있는 인물이 가야 되는데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난방공사 사장 정용기 예. 이분은 민자당 공채 1기인가 그래요. 당직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최연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예. 교통 전문가잖아요. 예. 에너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도로공사와 아무 관련이 시흥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은재 의원 건설을 뭘 알아요. 그리고 뭐 아실 수도 있죠. 이한준 뭐 LH 사장 심지어 저 항공우주산업 사장이라는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강영구인가? 그분은요. 예. 그 국방포럼이라서 안보포럼을 이끌던 사람이에요. 예. 윤석열 캠프에서. 아하. 그분이 최근에 사장으로 갔는데 본인만 사장으로 간 게 아니라 국방포럼에서 일했던 국정원 출신, 보좌관, 기자까지 다 가서 감투 임원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야. 더 문제인 거죠. 심지어 대통령실 출신들도 가 있습니다. 아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무 1비서관 누구였어요? 이진복 수석 정무수석 밑에서 일단 1비서관에 SBS 기자 출신 홍지만 전 의원이잖아요. 있었죠. 예. 그분은 어디 가 있냐면 보증보험공사 감사로 갔어요. 아, 비서관 있다가 예, 정무 사임하고. 2비서관은 경윤호 2비서관은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예요. 두 분 다 부산이에요. 이진복 수석이 어디 출신이에요? 정무수석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아하. 이렇게 그냥 낙하산을 막 꽂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예. 이분들이 대부분 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하. 이분들이 다 자리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낙하산이 또 투입이 돼요. 그러면 비전문가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은 좀 없어야 되겠다. 좀 전문가를 낙하산을 꽂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KT 회장만 하더라도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엄연한 민간 기업인데 이미 내정 지금 구현모 회장 연임 안 시키고 윤경림 회장 이사회에서 지명했는데 승인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정됐잖아요. 누가 윤진식 산자부 장관, 윤석열 캠프 경제고문. 그분 7순위 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두고 보세요. 윤진식 장관 시킬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원래 맨 처음 그분이 거론됐었잖아요, 사실은. 그랬나요? 예. 뭐 그분 김성태 시킨다고 전 했다 의원도 그분이 뭐 이제 그 경선인가 거기에서 탈락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구현모 씨가 되고 서류심사에서 이러면서 자꾸 난리가 탈락해서 났던 건데. 내부 인물들도 다 있는데 예, 그걸 다 결국은 잘라내고 다시 하는 돌아오는군요. 정혜복님이 이런 걸 뉴스에 다루면 좋을 텐데 한판 승부에만 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조금 너무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 저기 이재명 대표 재판 재판 얘기. 이거 지금 준비 많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예. 김 선배 좀 짧게 해 하고 했는데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예, 아무튼 지금 여의도에 윤핵관 중심으로 낙하산이 공기업에 많이 날아가고 있다. 그러나 가되 전문성 있게 낙하산 보내라 이런 말씀. 예. 자, 우리 구영애 논설위원께서 항상 이재명 대표 관련 이제 재판 있을 때마다 실제 가서 재판을 또 방청하고 오시기는 하는데 네네.
지난 28일에는 이제 또 갔다 오셨어요. 그때는 언론에서 화제가 됐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재판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예. 왜냐하면은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아하. 변호인 질문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데 예. 보통은 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조용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런 순간 이제 기자들도 상당히 긴장해서 예, 그렇게 봤었죠. 근데 그 질의 공방 과정이 한 4차례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좀 이 대표가 여유롭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유동규 씨는 질문을 하면서 좀 꼬이는 경향이 있었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역정을 내고 음흠. 나중에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후퇴하고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재판이 시종일관 그날 한 4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박진감 있게 좀 진행이 됐었죠.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씨 이렇게 부르다가 네네. 재판에서는 시장님 뭐 이렇게 또 불렀다면서요. 네, 그러더라고요. 음. 그 보통 얘기할 때는 그 변호인이 부를 때는 이재명 씨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 직접 질문을 하니까 그때 뭐 시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지사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날 제가 이제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사실은 이제 유동규 그 김문기 씨를 이제 알았냐 몰랐냐 개인적으로 이것이 쟁점이잖아요. 예. 다른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근데 이제 여러 포인트에서 그 유동규 씨의 이제 질문이 꼬이긴 하는데 중요한 그 팩트 중에 하나가 예. 검찰 수사도 그랬고 언론에도 보도된 게 뭐냐면은 지난 3월 23일 날 그 호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랑. 요트를 타고 예. 김문기하고 예. 같이 바다 낚시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알려졌잖아요. 예. 뭐 기억을 할 겁니다. 예. 대수특별됐으니까 어느 신문은 그걸 뭐 단독 기사다 이렇게 썼는데 그날 재판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변호인 측은 사실은 그 요트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문기 씨가? 아니요.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예, 예. 그러니까 2015년 1월 12일의 일이거든요. 2월 12일 날 이제 골프를 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골프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그 호주 달러로 3,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7만 원을 이제 환전해 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하고 이렇게 자기가 요트를 마련해 가지고 예. 무려 266만 원을 이렇게 가이드한테 돈을 줘서 예. 낚시를 하도록 했다. 음. 그런데 그게 1월 14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12일 날 골프 치고 14일 날 근데 본인은 그 낚시에 안 갔다는 거예요. 유동규 증인은. 예. 그래서 왜 안 갔냐 당신은. 그러니까 골프를 한번 쳤기 때문에 예. 내가 일행에서 빠지면 또다시 좀 일행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요. 유동규 씨가? 증인이. 유동규 그러니까 씨가? 같이 안 갔다는 거죠. 아, 본인은 같이 안 자기는 갔다? 요트만 가이드한테 돈을 예. 주고 예. 요트만 빌려줬을 뿐이지 본인은 거기에 안 갔다고 했거든요. 음. 근데 1월 14일 날 사진에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 이른바 거기 라페스타라고든가 그 해안이 있대요. 예. 유명한 해안인데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찍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가 갯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갯바위에서 이 대표랑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게 있어요. 유동규 씨가? 아니면 유동규 씨도 유동규 있고요. 씨도 있고. 예, 거기 있고요. 근데 그건 바다 낚시긴 한데 예. 요트를 탄 건 아니거든요. 거기는 갯바위이기 때문에 예. 바다에 뭐 요트 타고 가서 하는 낚시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1월 14일 날 요트 탄 적이 없다. 근데 너는 왜 그 요트를 타고 네가 돈을 줬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냐. 예.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동규 씨가 제대로 반박을 못 하고 그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호주 달러 3,000달러를 한국에서 환전해서 갔다고 했다가 예. 나중에는 또 말을 바꿔요. 미화로 5,000달러를 사실은 바꿨다. 근데 호주 가서 다시 3,000달러로 미화 그 5,000달러 가운데 3,000달러를 바꾼 것이다. 예. 이렇게 하는데 말이 그렇지 그 500만 원, 600만 원 드는 돈은 우리가 여행 갈 근데 때 저기 호주에서 저 뭐 가보지 않았던 요트에서 바다 낚시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뭐 100만 원 이내는 불가능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 그래서 하는 걸로 변호인 알고 측이 있는데. 사실은 검색을 하고 예. 이렇게 해보니까 뭐 20만 원 뭐 비싸야 이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당.
인당. 인당 예, 어쨌든 예, 가신 거예요. 비싼 것이 비싼 걸로 알고 아주 있거든요. 비싼 것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네. 배를 대절하는 경우고 네. 지금 말씀은 1인당 20만 원씩 내고 그 낚시한 배에 아니 탈수 고기 있다는 낚시를 말씀이시겠죠? 타더라도요. 네. 예, 낚시를 타더라도 예, 뭔지 낚시 얘기인데 네.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선거법 위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김문기 씨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네. 부분인데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이제 허위 증언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유동규 씨의 증언이 그럼 여기서 그러면 입증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동규 씨의 말이 여러 개가 어긋나는데 음.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 재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차후 재판에서 검찰 측이 음. 호주에서 요트를 타고 고기 낚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확정된다면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다른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검찰이 증거를 제출했을 것 같은데. 그날 그러니까 검찰도 적잖이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근데 그 유동규 씨 말이 또 꼬이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1월 10일 날 골프를 치고 일행에서 빠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14일 날 사실은 일행에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갯바위 낚시지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유동규 씨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고 예. 특히 그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김문기 씨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요트를 타고 자기는 안 가니까 김문기 씨한테 줄 수도 있고 또 그 이 대표의 그 수행비서도 있거든요. 그 같이 갔으니까 예. 그 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돈을 왜 하필이면 가이드한테 줬다고 했을까요? 근데 유동규 씨 이제 궁금하신 분 유동규 씨 진술이 뭐 틀리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르는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재판에서는 예. 결국 유동규의 증언밖에 아, 증언밖에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2009년 10년에 김문기 씨가 이 대표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아하. 유동규 증언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호주 출장이 이제 관건이에요. 호주 예. 출장에는 사진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이 같이 찍은 대표하고 사진도 김문기 있고. 씨하고 또 옆에 있는 사진도 많고. 나무에서.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남시 공무원 3명이 소환해서 증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검찰 측이 물어봤죠. 그 나무 둘레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씨하고 손도 잡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식사도 앞자리에서 했는데 예. 서로 얘기하는 걸 봤느냐 물어보니까 각각 모두 못 봤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성남시 공무원이 기억이 난다든지 봤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유리한 경우이죠. 예. 굉장히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 근데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직접 증언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런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럼 이것도 유동규 씨의 증언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진을 보고 네.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변호인 측의 전략은 결국에 유동규 씨의 어떤 증언을 갖다 하나씩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탄핵하는 사유 중에 호주에서 요트 낚시배는 저는 상당히 앞으로 이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재판 열릴 때 네.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유동규 씨 증언에서 큰 부분에서 어떤 실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검찰 출두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어떻게 TV로는 봤는데 TV를 보셨는데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죠. 아, 그런가요? 예, 조금 이거는 좀 악수입니다. 악수였다. 그리고 그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단은 그 자기가 출두하는 목적은 구속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다는 것을 영장실질심사 때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라도 책임을 진다면 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영애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보기가 흉했다. 아, 예, 흉했어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증거들이 있고 비록 그 강래구 씨가 기각이 됐지만 예. 사실은 여러 증거가 있잖아요. 돈이 뭐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얼마의 돈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거의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렇게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저런 식으로 그 자기가 검찰청에 가서 결국은 좀 쫄린다는 얘긴데 아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니면은 좀 숙고를 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어야지 가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좀 굉장히 저도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 입장문을 읽어보면은 측근들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괴롭히지 마라. 네, 가까운 사람 괴롭히지 말라.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한 뭔가 꼬리를 잡혔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약간 오버액션이 나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당내기구 왜 설치 안 하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구영애 논설위원께서는. 글쎄요, 뭐 당내 일이니까 좀 이 부분에 저도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에 그렇죠. 올가미가 좀 씌어져 있는 것이 좀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 좀 더디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뭐 조금 해본다면은 이 수사의 여파를 아직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선에서 선을 끊어야 될지 아직도 김관석 이성만에서 방어막이 끝날지 않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다손 치더라도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저는 이 생각입니다. 해당 두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요구를 당 지도부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거기도 안 하고는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렇군요. 김규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15초. 아,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고요. 예. 뭐저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현 대표고 전 대표고 간에 딱 이걸 갈아치우고 그러면서 새롭게 나가는 계기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그런 사이가 또 못 되잖아요. 개항에서 또 이렇게 또뭐 그러네요. 정치적 거래도 있었고. 한판 내부자들 김규환 논설위원장, 예. 구영애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끝난 네, 거군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